안녕하세요. 프로그램별 영상입니다. 해당 영상은 상단 유튜브 버튼을 누르면 시청 가능합니다. 품목 정보 관리에 대한 내용이고요. 기초 정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그 정보 중에 하나죠. 품목, 거래처와 더불어서 품목이 굉장히 중요한 정보인데 입력을 어떻게 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에서부터 기본 정보, 사이즈, 생산 구매 이렇게 입력하시면 되는데 일단 계정 구분은 아래와 같은 7가지 항목이 있고요. 이 중에서 알맞는 계정을 선택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재고 단위는 낱개일 수도 있고 킬로그램일 수도 미터일 수도 있죠. 요거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재고 관리 여부 요거는 보시겠지만 회색이에요. 사용자가 선택을 할 수 없고요. 요게 어느 때 이게 바뀌냐면 일단 대부분은 다 재고 관리를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요 계정 구분이 무형 상품일 때는 이게 풀려요. 무형 상품은 뭐 서비스 뭐 이런 거예요. AS 이런 거 형태가 없기 때문에 재고 관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얘가 빠지는 거고요. 그리고 바코드 넣어주시면 되고요. 품목군, 이 품목군은 공통정보에 제품 정보 바로 위에 있는 품목군 분류 여기서 등록하는 게 나옵니다. 제품의 가장 큰 분류를 품목군으로 삼으시면 돼요. 일단 예시로는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박스당 수량. 이 박스당 수량은 뭐냐면 주문이라든지 매출이라든지 출하를 할 때 한 박스 단위로 할 때가 있어요. 묶음 단위로 내보낼 때가 있는데 그때 사용하는 겁니다. 이거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요거 김치 완제품인데 요거 같은 경우는 킬로그램이 돼 있고 박스당 낱개 수량 10개로 돼 있죠. 요거를 제가 주문을 한번 넣어 볼게요. 주문을 넣으면 자, 거래처 뭐 아무거나 넣고요. 출고 창고도 일단 아무 창고나 지정하고 여기서 얘를 코드를 복사를 하고 코드를 입력하면 보시면 재고 단위가 10개가 됐고요. 박스당 수량 10개 됐어요. 그리고 지금 포장 단위가 낱개죠. 낱개이기 때문에 박스당 수량이 일단은 이제 안 먹힙니다. 자, 수량을 한 개로 할게요. 이 뜻은 뭐냐면 1kg이 이제 주문을 한다는 거고요. 이렇게 하면 10kg 주문하는 거죠. 그런데 박스당 수량 10개 돼 있잖아요. 내가 만약 50kg 할 수도 있지만 만약에 10kg짜리인데 5포대를 갖고 왔다. 김치를. 그럴 경우 이렇게 해도 돼요. 그러면 5개고 한 박스에 10개씩 있으니까 나중에 수불이 일어날 때 50이 일어납니다. 50kg가 일어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쓰는 겁니다. 그리고 안전재고량. 안전재고량은 말 그대로 이 재고 밑으로 내려오면 뭐 재발주가 일어나야 된다. 뭐 이런 뜻이고요. 이 안전재고량은 MRP 소요량 계산할 때 사용해요. 그래서 이 안전재고량 만약에 10으로 등록했다. 근데 MRP 소요량 할 때 안전재고량을 반영하겠다 하면 요 10만큼이 반영이 돼서 소요량이 계산이 됩니다. 그리고 리드타임. 요거는 이제 제품이 만들어지기까지 걸리는 시간. 만약에 원부 재료 같은 경우는 이제 발주에서 입고까지 걸리는 시간을 나타낸 거고요. 여기에 영업일이라고 써요. 영업일은 주말이나 이런 거를 배제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영업일을 고려를 안 하면 리타임을 계산을 해봤더니 뭐 주말에 발주가 나고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리고 요거 일자 계산은 어떤 날짜를 기준으로 하냐면 공통정보, 기초정보관리에 원력 등록이라고 있습니다. 요 원력 등록 기준으로 휴무를 제외하고 얘네들 휴무가 아닌 것들 얘네들이 이제 영업일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날짜를 산정합니다. 그리고 패종을 했으면 패종 일자를 적고요. 그 다음에 사용 여부 Y. 만약에 제품을 다 사용했다가 더 이상 제품을 사용 안 한다고 치면 여기 삭제를 하면 삭제가 안 됩니다. 이미 쓴 코드가 있기 때문에 사용한 코드는 삭제가 안 되고요. 그때는 사용 여부를 N으로 바꿔주시면 돼요. 그리고 과세품일 경우는 체크를 하고요. 비과세일 경우 푸시면 되는데 그때는 주문 등록이라든지 아니면 매출을 할 때 부가세가 계산이 안 됩니다.
그리고 하단은 단가인데 입고 단가, 출고 단가 이렇게 있죠. 그러면 입고할 때 그냥 2단가로 가져가냐, 매출할 때 2단가로 가져가냐, 가져가긴 가져가는데 최하순위로 가져가요. 무슨 말이냐면 이 단가를 산정할 때 이 영업정보 시스템에 단가 관리라고 있어요. 여기에 판매 단가 관리, 구매 단가 관리가 있어요. 여기에 단가에 맞는 기준에 먼저 단가를 가지고 옵니다. 여기도 1순위, 2순위 뭐 이런 식으로 순위별 단가가 있고요. 여기에도 단가가 등록이 되어 있지 않다. 그러면 그 최후엔 여기서 입고는 여기, 출고는 여기서 단가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사이즈 및 무게는 품목에 뭐 이미지라든지 아니면 외형 정보라든지 관련 첨부 파일을 넣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생산 구매. 요 생산 구매 같은 경우는 특히 제품이나 이제 제공 같은 경우 특히 더 중요합니다. 생산 정보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생산을 자사로 하냐 외주로 하냐 선택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옆에 표시가 돼 있죠. 정보로만 의미가 있으며 생산 계획 입력이나 MRP 소요량 계산 시에 BOM에 등록된 구분 따라갑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MRP 소요량을 계산할 때 아니면 지시 같은 걸 만들 때 이 BOM에 등록된 걸 먼저 가져간다는 거예요. 얘를 쓰는 건 아니고요. 무슨 말이냐면 BOM 화면에 보면 여기 BOM 화면이거든요. 조회를 해보시면 여기에도 자사 외주 구분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도 자사 외주 구분이 있는데 실제 소요량 계산할 때는 여기 품목 정보에 있는 자사 외주 구분을 쓰는 건 아니고 여기에 있는 걸 씁니다. 이거를 왜 여기를 쓰냐면 이 BOM 같은 경우는 요 BOM 보시면 버전이거든요. BOM 버전별 관리가 가능해요. 그래서 2번 버전은 자사, 3번 버전은 외주, 4번 버전은 다시 자사, 이렇게 버전별로 자사 외주가 따로 관리가 됩니다. 훨씬 유연하게 쓸 수 있는 거예요. 버전만 바꾸면 자사도 할 수 있고 외주도 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품목은 품목 걸 그대로 써버리게 되면 얘는 자사 외주를 돌릴 수가 없어요. 얘는 무조건 자사로만 써야 되기 때문에 여기를 쓰는 게 아니고 BOM에 등록된 자사 외주 구분을 쓴다. 정확히는 BOM에 BOM 번호에 종속된 거죠. 그렇게 쓰도록 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가 아예 쓰지 않냐 그렇진 않고요. 이 BOM 등록할 때 가령 얘를 처음 등록할 때 지금 자사를 갖고 왔죠. 처음 등록할 때는 세팅할 때는 이 품목 정보에서 갖고 오는 거예요. 그렇게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QC 여부. 요 QC 여부를 하게 되면 실적을 잡고 난 다음에 QC 요청이 일어납니다. 요거를 만약에 미사용을 한다 그러면 외주 실적이라든지 자사 생산 실적을 잡을 때 QC 요청이 일어나지 않고 바로 재고가 잡혀버려요. 그 다음에 시험 유형은 이건 QC 처리할 때 어떤 시험 유형을 따라갈 거냐 이건데 QC 쪽에서 이거는 자세하게 설명드릴 텐데 화면만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거 같은 경우는 생산 쪽에 품질의 기본 정보에 시험 유형, 제가 지금 시험 유형을 일반 시험 했잖아요. AA011 시험 유형 등록해서 보시면 AA011이 있고요. 이 시험 유형에 어떤 세부 항목이 있냐 보시면 이렇게 있습니다. 일반 시험 있죠? AA011 그래서 이 해당 품목이 시험에 들어가게 되면 QC에서는 요 일반 시험의 유형에 묶인 요거를 테스트를 한다 이런 뜻이 됩니다. 그리고 원부자재 같은 경우는 원부자재 매입처를 등록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공정 이거 같은 경우는 제품과 제공품은 공정을 입력을 해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생산 실적을 잡을 때 한번 생산 실적도 화면 띄워보고요. 실적을 잡을 때 여기 공정이 있어요. 이 공정을 어디서 불러오냐면 바로 품목 정보에 있는 이 공정을 가지고 옵니다. 이 제품은 해당 공정에서 이루어진다 이런 뜻이고요. 참고로 이 공정은 창고하고도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실적 잡을 때
김치 완제품을 만들 때 요 공정을 가지고 오고 요 공정은 어떤 창고에서 만들어진다까지도 다 자동으로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BOM 지시 생성. 요 BOM 지시 생성은 이게 살짝 좀 복잡한데 이거 같은 경우는 BOM 등록 화면에서 제가 자세히 설명드린 게 있어요. 그래서 요 BOM 등록 화면에서 요 유튜브 버튼을 눌러서 한번 보시면 되고요. 요 내용입니다. 요 내용. 요 내용이고요. 간략히 설명드리면 BOM이 예를 들면 요거 있죠. 요거 제공품이 있죠. 부재료 이렇게 있고. 근데 생산이 한 번에 생산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공이 있고 부재료 등록이 되어 있는데 이 제공을 원래 같으면 생산 실적을 잡고 QC를 잡은 다음에 재고를 올리고 그 다음에 얘를 생산 실적을 잡아야 되는데 이렇게 안 하고 바로 얘를 제공을 풀어서 얘 원부재료까지 투입해서 원샷으로 얘만 생산 실적 잡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 번에 조립 라인 타면서 한 번에 조립하는 거죠. 그때는 지시 생성을 안 해버리면 됩니다. 요 안 하면 얘 지시 안 만들어지고요. 요 밑에 있는 원부 재료가 같이 투입이 되면서 얘를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요 지시 생성 옵션이 있는데 BOM이죠. 요 BOM을 처음 등록할 때 요 지시 생성 디폴트 값 요게 바로 품목 정보 BOM 지시 생성에서 가지고 옵니다. 어떻게 보면 얘랑 비슷하죠. 실제 정보는 BOM 등록해서 사용하는 거지만 디폴트 값은 요 제품 정보에서 가지고 오는 겁니다. 그리고 발주 정량 요거 같은 경우는 정량을 100을 입력하게 되면요. 여기 옆에도 써놨지만 발주 같은 거 할 때 100단위로 이루어져요. 1000을 입력하면 1000단위로 이루어지고요. 그래서 자동으로 뭔가 소요량이 계산됐을 때 지금 얘가 100이라고 입력했을 경우 소요량이 사실은 97이 나왔어도 실제 발주는 이제 100으로 이루어집니다. 만약에 소요량을 계산했는데 160이 나왔다. 그러면 발주는 200이 일어나고요. 그렇게 처리가 되는 겁니다. 이것도 MRP 할 때 옵션으로 있기 때문에 선택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요 복사 버튼이 있어요. 요 복사 버튼의 기능에 대해서 알려드릴 텐데 요거 같은 경우는 품목인데 내용이 조금만 다르고 코드를 새로 따야 되는 경우 있죠. 그 경우 유용한데 예를 들면 여기 보시면 이제 포장 박스 중형 150 사이즈가 있고 200 사이즈가 있죠. 이 경우 사이즈만 다르고 거의 비슷하겠죠. 내용이. 요 경우 만약에 250 사이즈가 있다 하면 복사를 눌러 볼게요. 복사를 눌러 보시면 자 여기 일단 코드가 있어요. 회색으로 편집 못합니다. 복사를 누르면 이런 팝업이 뜨고 다시 확인을 눌러보면 보시면 품목 코드가 여기 비어 있죠. 편집할 수 있게 비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여기다가 BBBB 01333 이렇게 코드를 입력하고 저장을 누르면 돼요. 요 안에 얘네들은 아까랑 내용이 동일합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만 내용을 살짝 바꾸고 저장을 누르면 제 이름을 안 바꿨네요. 이런 식으로 하나가 만들어지는 거죠. 코드가 복잡한데 이미 비슷한 내용으로 등록된 코드가 있을 경우 유용하게 쓸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품목 정보 관리였고요. 품목 관리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잘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내용도 복잡하기 때문에 유튜브 영상을 한번 차분히 읽어주시면 될 듯 합니다. 이것으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